자, 이제 시작해. 수열해요, 오늘. 수열 오늘 할 거고, 이제 수열만 하면 우리 수1은 끝나는데 수2는 좀 남아. 수2는 왜냐면 지금 우리 하고 있는 데가 도함수 활용이잖아. 근데 도함수 활용 파트가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천천히 설명을 다 해줘야 되니까 수2는 조금 오래 걸릴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수1이 끝나잖아. 그럼 수1이 끝나면 이제 수2는 계속 쭉 똑같이 진행을 하는데 수1은 모의고사로 대체할 거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니들한테 매번 모의고사를 한 회분씩 이렇게 숙제로 줄 거야. 수1이 끝나는 시점에서. 그럼 너희들 다 풀어갖고 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수2 계속 이어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그렇게들 알고 있어.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모의고사를 줄 거니까. 자, 이제 수열 들어가요. 수열은 크게 보면 이제 덩어리가 세 덩어리다. 하나, 등차 등비가 있어요. 등차 등비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가 시그마가 있지. 시그마. 시그마.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이런 게 있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수학적 균합법. 수학적 균합법. 이렇게 있어요. 그 수열에서 몇 문제 나오냐면 네 문제 나와요. 보통 수열에서 네 문제 나오고, 그 네 문제 중에 보통은 3점짜리가 2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4점짜리가 2개가 나올 거야. 근데 3점짜리 중에 하나는 첫 페이지에 하나 나와요. 보통 한 3번쯤 나올 거야. 3번 정도. 그러니까 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3번 정도면 보통 이제 뭐 등차수열이나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보라 뭐 이런 간단한 문제가 하나 나올 거야. 간단한 문제 하나 나오고, 이건 거의 2점 같은 3점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열 문제 하나가 몇 번에 나오냐면 18번쯤 가면 나와요. 18번. 그러니까 주관식이 16번부터잖아. 그 16, 17, 18, 19 이렇게 주관식 3점짜리가 있는데 그 중에 18번쯤 되면 나와. 18번 정도 되면 여기는 뭐가 나오냐? 여기는 보통 그 시그마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그마와 관련된 간단한 계산 문제가 3점짜리로 아주 쉽게 또 하나 나와.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4점짜리 두 개는 보통 하나는 10번대 초반, 10번대 초반에서 하나 나와.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고난도.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10번대 초반에서 등차나 등비가 하나 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가 등차나 등비가 나올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이 여기서 나오면 여기가 등비일 것이고, 여기가 등비가 나오면 여기가 등차 수열이 나올 거고, 그런 식으로 보통 출제가 되고, 시그마 계산하는 거는 어렵게 낼래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쉽게 나올 거니까 시그마 쪽은 공부를 깊게 할 필요가 없어. 그냥 대충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고난도 문제가 나와. 고난도 문제는 수1이니까 14번이나 아니면 뭐 20번에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최근까지는 계속 22번에 얼마 전까지 나왔어요. 저작년까지는 계속 22번으로 출제가 됐었어. 뭐가 나왔냐면 이 수학적 균합법이 나왔어요. 요거 점화식과 관련된 거. 얘가 나오다가 작년에 기조가 조금 바뀌었죠. 작년에 기조가 22번에 뭐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지수로그 함수 문제가 나오기 시작했어.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도 아마 바뀐 지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올해도 지수로그 함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 일단은 그다음에 그럼 이제 점화식 문제가 나올 건데 그게 앞쪽으로 좀 가겠지. 14번이나 뭐 이쯤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좀 신경을 써서 공부를 해야 될 게 뭐냐, 이 등차 등비 쪽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되고, 시그마 쪽은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여기 어려운 문제 안 나오니까. 여기는 그냥 대충 공식 알고 계산하는 방법 정도만 알면 된다. 근데 이제 수학적 균합법 여기는 이론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기는 왜냐면 이론을 아무리 오래 공부를 해도 공부할 게 별로 없어. 그냥 점화식 주고 니네 한번 다 나열해봐. 이 문제야.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해줘야 돼. 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게 맞고, 시그마는 별로 할 게 없고, 여기는 개념적으로 공부가 좀 많이 돼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제 오늘 할 게 이 등차 등비, 여기서부터 아마 출발이 될 것 같아. 자, 봐봐. 등차 수열부터 해보자. 등차 수열이다. 할 때 네 가지인데, 하나는 일반항이 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등차 중항이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등차 수열이 나오면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등차 수열의 합이라는 게 나오겠지.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올 거고, 그다음 네 번째로 요게 중요해. AN과 SN의 관계. 자, 얘네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 놓는 게 필요하다. 됐지? 자, 그러면 등차수열의 일반항부터 볼게요. 자, 일반항이다. 첫째 항을 A라고 해.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차를 D라고 해요. 그러면 등차수열 일반항 A에는 자, 그 공식이 어떻게 되더라? 차연아, 등차수열의 일반항 공식 말해봐. A 플러스 A 마이너스 1 N-1D 그죠? 긴장하지 마시고 A 플러스 N 빼기 1D 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여기 A1이지 그지? 근데 너를 만약에 A2부터 더하기 시작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A2부터 더하기 시작했다면 그럼 여기에 이미 공차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거잖아. A1 플러스 D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럼 공차 여기를 하나 빼서 이쪽으로 더 넘겨준 거니까 얘는 N 빼기 얼마? 2의 D다. 이렇게 써도 되겠지. 맞죠? 그럼 너를 A3부터 시작을 했어. 그럼 당연히 N 빼기 3D를 하면 되겠지. 맞지? 그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A N번째 항을 구하고 싶은데 너를 A1부터 하면 N 빼기 1D고 A2부터 하면 N 빼기 2D고 A3부터 하면 N 빼기 3D니까 그러면 A에는 A의 M부터 시작을 했다면 몇 개의 D를 더하면 되겠냐? 당연히 N 빼기 MD를 더하면 되겠지. 맞죠? N 빼기 MD, N 빼기 M의 D 이런 식으로 더하면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등차수열의 어떤 항을 구하고 싶을 때 무조건 첫째 항부터 더해가야 돼. 첫째 항 더하기 N 빼기 1D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주어진 항이 몇 번째 항이냐? 그럼 내가 구하려는 항은 그 항부터 시작해서 그 항 번호만큼 뺀 거, 항 번호 차이만큼의 공차를 더하면 그냥 내가 찾으려는 항이 나온다 이런 뜻인 거지. 이해되죠? 그런 거야. 그래서 이걸 알고 그럼 이제 이렇게도 한번 해볼게. 내가 공차를 구하고 싶잖아요. 공차를 구하고 싶으면 이 식을 이항시키는 거야. 자, 얘를 넘기고 얘로 나눠. 그럼 어떻게 되지? N 빼기 N분의 AN 빼기 AM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 괜찮지? 맞죠? 그래서 항 번호 차이분의 항 차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N이 M이야. NM이 다 자연수야. AN이 M이고 N번째 AM은 N이야. 그지? 등차수열이래. 근데 이거 가지고 나한테 야 A의 M 플러스 N번째 항은 얼마게? 자, 이렇게 물어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걸 뭐 어렵게 풀려고 생각하진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걸로는 이렇게 풀 거라고. AN은 A1 플러스 N 빼기 1D인데 N 빼기 1D인데 그게 M이야. 그 다음에 AM은 A1 플러스 M 빼기 1D인데 그게 N이야.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연립해서 뭔가를 정리한 다음에 A의 M 플러스 N은 A1 플러스 M 플러스 N 빼기 1의 D야. 뭐 이런 식으로 막 구하려고 할 거란 말이야. 맞지? 근데 그렇게 하면 조금 복잡하다고. 알았어?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방금 선생님이 한 것처럼 공차를 먼저 구해. 자, 공차 먼저 구해. 자, 공차 D는 뭐 빼기 뭐 분해? 항 번호끼리 뺀 것분에 항 뺀 거. 이렇게 구한다며. 맞지? 그러니까 항 번호에서 항 번호 뺀 거 M 빼기 N분의 항 뺀 거 AN 빼기 AN이니까 N 빼기 M이지. N 빼기 M. 그럼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그죠? 그래서 공차가 그냥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A의 M 플러스 N이라는 거는 얘를 무조건 첫 번째 항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내가 얘부터 출발하든 얘부터 출발하든 아무 상관이 없다는 소리야. 알았어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AN부터 출발했다 치면 더하기 이 항 번호에서 요 항 번호를 뺀 만큼의 공차를 더하면 된다. 그러니까 M 플러스 N에서 N 빼면 얼마야? M이지 M. 그죠? 그러니까 M배의 공차 얼마라고? 마이너스 1. 이걸 더하면 된다. 근데 N이 M이었잖아요. 그러니까 M 빼기 M이 돼서 너는 결국 얼마 된다? 0이 된다. 이 소리다.
알아듣겠지?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의 항 구하는 거는 이런 방법으로 구하면 좋다. 됐지?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좀 볼게요. 얘는 지우고. 등차수열의 일반항이 갖고 있는 특징을 좀 보자. 자, 이 일반항을 전개를 한번 해볼게. 얘는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a가 a1이야. 자,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럼 너는 n에 관한 몇 차식이라는 걸 알아? n에 관한 1차 함수다. 1차식이라는 걸 알지? 그지? 얘가 n에 관한 1차식이야. 좋아. 1차식이어야 등차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집에 가면서 또 이렇게 막 입으로 이렇게 떠들고 가야 돼. 뭐라고 하냐면 등차는 1차고 1차는 등차다. 등차는 1차. 1차식이 등차야. 1차식이어야 돼. 등차는 무조건. 게다가 여기 있는 D 있죠. D. D가 1차항의 개수지. 그지? 그러니까 1차항 개수가 공차다.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된다? 공차가 된다. 됐죠? 근데 1차식이면 이걸 그래프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1차식이면 그래프로 그리면 뭐야? 무슨 선이야? 직선이지.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그래프 형태로 표현을 하면 직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직선에서 1차항 개수가 나타내는 게 뭐예요? 직선에서 1차항 개수가 뭐니? 기울기지, 기울기. 그죠? 그러니까 너는 기울기다. 직선의 기울기가 곧 공차가 된다. 이런 느낌이라고.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공차가 사실은 이거잖아. 이게 뭐예요? x2-x1분의 fx2 빼기 x1하고 똑같은 거냐. 그지? 그러니까 공차는 뭐다? 기울기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등차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돼. 더 알 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 저게 일반항이다. 그 다음에 등차수열 몇 개를 섞어볼까? 봐봐. A에는 공차가 D1인 등차수열이고 B에는 공차가 D2인 등차수열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럼 내가 AN과 BN을 더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수열을 만들어. 그럼 자, AN 플러스 BN은 괜찮아. 이거는 등차수열이라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이거 고민하지 말고 대답하세요. 그냥 있죠. 있어요. 왜 등차수열인가요? 그러면 왜 등차랑 더하면 등차야? 말을 해. 뭐요? 아니 그러니까 왜 등차랑 더하면 등차가 되냐고 내 말이잖아. 방금 우리가 저기서 뭐라 했냐면 등차수열의 일반항은 반드시 n에 관한 몇 차식이다. 1차식이고 1차식이면 등차수열이라며. 맞아? 근데 1차랑 더했다며. 그럼 1차랑 더해봐야 몇 차야? 1차지. 그러니까 넌 등차지. 얘는 등차는 등차인데 얘는 공차가 얼마가 되면 너의 1차항 개수와 너의 1차항 개수를 더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D1 플러스 D2. 자, 이렇게 생겨먹은 등차수열이 된다고. 알았어? 그러면 만약에 내가 PAN 플러스 QBN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너도 등차가 돼? PQ는 실수라고 생각하면 지금 쟤도 등차수열이 되는 거야? 강민아, 얘도 등차수열이 돼? 되죠? 얘는 공차가 얼마겠냐? 그치? PD1 플러스 QD2가 되겠지. 왜냐면 얘도 1차식이야. 그럼 1차항 개수에다가 P 곱한 거, 여기 1차항 개수에다가 Q 곱한 거니까. 맞죠? 그럼 얘는 공차가 등차는 등차인데 공차가 PD1 플러스 QD2. 자,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만약에 A의 BN 이런 형태로 수열을 만들었다 쳐봐. A의 BN이다. 그럼 나윤아, 이건 등차수열이냐? 아니 좀 빨리빨리 말하면 안 되냐? 맞죠? 왜? 이건 일종의 무슨 함수 느낌이야? 합성함수 느낌이지. 1차랑 합성하면 몇 차야? 그래도 1차잖아. 맞아? 그러니까 너도 등차다. 그럼 얘는 공차가 얼마게? 나윤아, 이거 공차는 얼마겠니? 시키지 마. 공차가 D1 곱하기 D2가 될 거야. 이거야. 봐봐. AN이 D1이 공차인 등차수열이면 AN의 일반항은 D1N 플러스 K1 뭐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BN은 뭐라고 쓰겠어? BN은
D2n 플러스 K2 이렇게 쓰겠죠? 그랬는데 A에 Bn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n 자리에 여기는 bn이 왕창 들어갈 거야. 이렇게 쏙 들어갈 거라고. 그럼 너는 d1 곱하기 n 자리에 d2n 플러스 k2 플러스 k1 이렇게 될 거니까 너는 결과적으로 d1, d2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1차항 개수가 d1 곱하기 d2가 되는 거니까 얘는 공차가 d1 곱하기 d2가 된다 이런 뜻이라고. 알아듣지 지금? 네? 그런 거예요. 얘는 d1 곱하기 d2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내 말 들려고 봐. AN과 BN에서 공통항 똑같이 들어있는 거 공통인 항만 뽑아 그걸로 새로운 수열 CN을 만들었어. 그렇지? 그러면 이 CN도 등차가 되냐? 이렇게 물어. 필자야 이건 어때? 등차수열 AN과 등차수열 BN에서 공통인 항만 뽑아서 새로운 수열 CN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CN은 등차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 맞아 틀려? 안 맞다고? 아 진짜요? 자 한번 해볼까요? 보세요. 이를테면 AN은 공차가 2인 수열이었다 치고 BN은 공차가 3인 수열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볼게. A는 첫 장이 1이었다 해. 그럼 1, 3, 5, 7, 9, 11, 13, 15, 17 뭐 이런 식으로 주르륵 가겠지 그지? 맞죠? B에는 뭐 첫 장이 얼마인지 몰라. 첫 장이 2라고 해봐. 그럼 2, 그다음 30 더해 5, 8, 11, 14, 17, 20, 23 땅땅땅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야. 맞지? 공통항만 뽑아볼까 우리? 맨 처음에 겹치는 게 5가 겹쳤어. 그 다음에 쭉 가다 보니까 11도 겹쳤어. 그다음 쭉 가다 보니까 17도 겹쳤어. 이런 식인 거지. 그럼 이 수열을 가지고 만든 CN이라고 하는 수열은 첫 장이 뭐가 돼? 5, 11, 17 딴딴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럼 얘는 등차가 돼 안 돼? 등차가 되지? 등차가 되는데 공차가 얼마가 됐어? 공차가 6이 됐지. 6이 됐잖아 지금. 공차가 6인데 그럼 그 6은 뭔데? 6이 바로 이 공차인 2와 3의 무슨 수가 돼? 최소 공배수가 된다고. 알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여기서 어떤 놈은 최초로 겹치는 항이 여기였다 치면 A에는 2칸씩 뛰어가는 거고 B에는 3칸씩 뛰어간다며 이렇게. 그럼 6칸을 가야 처음으로 만날 거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그지? 그러니까 이 C에는 공차가 D1과 D2의 뭐라고? 최소 공배수인 등차 수열이 된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다 이렇게 기억을 해놔. 알겠지? 등차 수열은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공식대로 막 열심히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차 수열은 그냥 어떻게 푸냐면 대충 푸는 거야. 등차 수열은 정말 대충 푸는 거야. 대충 푸는데 대충 풀 수 있으려면 너희들이 뭘 좀 많이 알아야 돼. 많이 알아야 대충 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등차 수열의 일반항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 설명하면 더 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 수열에서 이런 것도 해보자.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등차 중항이라는 것이 있어. 등차 중항은 이론이 뭐냐? 자 만약에 A, B, C가 이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얘가 등차야. 그럼 이 가운데 껴있는 니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지? 저걸 뭐라고 해? 등차 중항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등차 중항은 항상 어떤 이 A와 C의 뭐랑 똑같아요? 평균값이랑 똑같죠. 그래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2B는 A 플러스 C다. 이렇게 써도 되고 왜 그러냐? 너무 당연하게도 공차가 D라고 가정을 하면 B에서 A 뺀 거랑 C에서 B 뺀 거랑 똑같을 거 아니야. B에서 A를 뺀 거랑 C에서 B를 뺀 거랑 똑같을 것이니 이 새끼 넘기고 얘 넘기면 2B는 A 플러스 C가 된다.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등차 중항은 그냥 뭐다? 평균값이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좋아. 등차 중항에서는 이게 단데 만약에 세수가 등차 수열 이루가 있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세수를 내가 가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보통 이제 이걸 어떻게 가정해? 세수가 등차 수를 이룬다고 하잖아요. 그럼 세수를 A, B, C 이렇게 가정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가운데 걸 A라고 두고
여기는 a 플러스 d라고 두고 여기는 a 마이너스 d라고 두고 이렇게 대칭 구조로 숫자를 가정하는 게 문제를 풀기가 훨씬 편하단다. 알겠지? 세 수가 등차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놓는 거야. 만약에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해. 그럼 네 수가 등차수를 이룬다고 하면은 네 수를 어떻게 놓을까? 네 수를 이제 대칭 구조가 되게 놓자 그랬으니까 얘를 갖다가 a 빼기 d, a 플러스 d 놔버리면 뭐 이쪽에 놓든 이쪽은 대칭 구조 안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보통 어떻게 놓냐면 a 빼기 d, a 더하기 d, 그 다음에 a 플러스 3d,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d, 자 이런 식으로 놓는 거야. 그래야 대칭 구조 되잖아. 그럼 이때는 조심할 게 뭐예요? 이때는 공차가 d가 아니지. 이때는 공차가 몇 d야? 2d죠, 2d. 이거는 공차가 d고 얘는 공차가 d지만 요거는 공차가 얼마가 되는 거다? 2d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머릿속에 사진처럼 탁탁탁 박혀 있어야 돼. 그래서 문제 읽다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툭툭툭 써가면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설명이 됐냐면 등차수의 일반항 설명됐고 n에 관한 1차식이고 1차항 계수가 공차였다. 이런 얘기 됐고 등차 중항은 가운데 거 2배 하면 양쪽의 걸 더한 것 같다. 이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등차수열의 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보자. 왜 좀 안 덥냐? 괜찮니? 괜찮아요? 좀 답답하거나 그런 말을 해. 저 꺼버리게. 자, 등차수열의 합을 좀 볼까? 등차수열의 합을 좀 봅시다. 등차수열의 합 SN이라고 하지. 보통 SN을 쓰죠. 그럼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해. 그러면 어디? 성렬아, 등차수열 합공식 하나 불러봐. 2분의 항수 곱하기 여기 2분의 n 곱하기 여기 a 2a 플러스 n 빼기 1d 이 색 공식도 못 외우고 있으면 되겠냐 지금? 2분의 항수 곱하기 2a 플러스 n 빼기 1d입니다. 알겠지?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없어요. 알겠나요? 유도 과정은 쉽죠. 이렇게 하면 돼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하고 n번 짱이면 a 플러스 n 빼기 1d 여기까지 쓰고 얘를 거꾸로 한번 쓰는 거야. 밑에다가 그 두 개 더해. 오케이? 그렇게 하면 나와 그냥. 그러니까 SN은 이건데 얘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않나? 봐봐. 2분의 항수 곱하기 자 여기를 조금 분리를 해서 보자. 2a 플러스 n 빼기 1d라는 건 a 플러스 n 빼기 1d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죠? 그런데 얘가 뭔데 얘가 a에다가 n 빼기 1d를 더해서 저게 뭐예요? 저게 an이지. 저게 n번 짱이잖아. 이게 an. 그러니까 요게 a는 a1이고 이건 an이니까 첫 번째 항과 얘는 마지막 번째 항이잖아. 그러니까 요걸 라스트니까 l이라고 쓰면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다고.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 이렇게 쓸 수 있어. 이퀄 또 봐봐. 얘를 이렇게도 봐볼까? 자 이렇게 한번 묶어보자. 이렇게 이거 뭔데? 이건 뭐지? 2분의 a 플러스 l 2분의 a 플러스 l 첫째 항과 끝항의 평균값이잖아. 그지? 첫째 항과 끝항의 평균값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중항이라고 하는 거지. 가운데 항. 오케이? 얘가 그러니까 첫 항과 끝 항의 가운데 항이라고. 그래서 가운데 항 곱하기 뭐야 이거는? 항수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가운데 항 곱하기 항수 이렇게 써도 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묶어볼까? 얘를 똑같은데 2분의 n 곱하기 a 플러스 l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2분의 n은 항수의 절반인 거고 그죠? a 플러스 l 이게 뭐냐면 한 쌍의 합이라고 보면 돼요. 그 봐봐요. 등차수 한번 써볼게. 그냥 1, 3, 5, 7, 9 뭐 이렇게 써보자. 그지? 내가 만약에 5개를 더 하고 싶어. 맞죠? 그러면 일단 6개라고 할까? 6개라고 하자. 6개라고 써보자. 그러면은 내가 이걸 다 더하고 싶으면 첫째 항과 끝항을 더한 건 얼마야? 12. 두 번째 항이랑 뒤에서 두 번째 걸 더해. 그래도 얼마야? 12.
너하고 너를 더해도 얼마야? 10이지. 그지? 그러니까 이 한 쌍의 합이 다 10이잖아요. 그럼 너를 계산하려면 12 곱하기 얼마 하면 돼? 3 하면 되지. 이 3이라는 게 뭔데? 항 개수의 절반씩이잖아요. 한 쌍씩 묶은 거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를 우리가 한 쌍의 합이라고 표현을 하면 너는 한 쌍의 합, 그러니까 등차수열은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묶나, 두 번째 묶나, 세 번째 묶나 다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한 쌍의 합 곱하기 뭐 해도 돼? 2분의 항수. 이래도 괜찮다는 거지. 알았어? 등차수열의 합은. 그럼 봐봐라. 특히 내가 이렇게 쓸 거야. A1 더하기 A3 더하기 A5 이랬어. 그치? 그럼 얘는 가운데 항이 얼마야? A3이지. 그러면 3배의 A3이다. 이렇게 써도 되겠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A1, 그 다음에 A9, 그 다음에 얼마 할까? A에 12? 이렇게 써볼까? 괜찮지? 14 하자. 14 이렇게. 그죠? 지금 여기는 항이 몇 개 떨어졌어? 몇 칸 떨어졌어? 8칸 떨어졌잖아. 어? 여기는 몇 칸 떨어졌어? 5칸 떨어졌지. 그지?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할까? 얘는 잘 들어봐. 여기 1하고 9하고 14하고 있잖아. 세 개 다 더해. 그럼 얼마야? 1, 9, 14 더하니 얼마야? 24지. 24를 3으로 나눠. 그럼 얼마야? 8이지. 그러니까 얘네들의 중앙이 A8이다. 대충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럼 여기는 3개니까 3배의 A8이야. 이렇게 쓰셔도 된다고. 알겠나요? 이런 것만 되는 게 아니고 얘 다 된다고 그냥. 자, 해볼게. 봐봐. A1은 그냥 A1이지. A9는 A1 플러스 몇 D냐? 8D지. 8D. 맞아요? 얘는 8D. 그 다음에 얘는 A14는 A 플러스 몇 D요? 13D지. 오케이? 13의 D다. 그럼 너네들을 더했어? 그럼 요거는 3A에다가 플러스 8D, 13D 더하니까 얼마예요? 21D지. 맞아요? 21D다. 그러면 너를 3으로 묶어? 그럼 A 플러스 몇 D야? 7D 아니야. 맞아? 근데 A 플러스 7D가 사실은 뭔데? 이게 A8이지. 그러니까 3배 A8이 된다. 알아듣겠니?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등차수열을 내가 A1, A4, 뭐 A7, 뭐 A15 막 이렇게 했다 쳐. 그죠? 그러면 얘는 뭐랑 똑같아? 4배에 너 더한 거에 4분의 1 이렇게 된다고. 알아듣겠죠? 그냥 듣고 아 그런 것도 있겠구나. 이런 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잡기술이라 그래. 그러니까 알면 좋고 몰라도 괜찮은 거니까 그냥 알아두기로 한다. 뭐 새로 배웠으니까 저렇게도 풀 수 있겠구나. 그 정도 하시면 돼요. 그냥 뭐 엄청 중요하고 막 그런 건 아니야. 자, 이제 등차수열의 합을 그래서 4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 걸 다 알았어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고. 2분의 항수 곱하기 첫째 항 플러스 끝항. 그 다음에 2분의 항수 곱하기 뭐요? 한 쌍의 합 또는 가운데 항 곱하기 항의 개수 이렇게 써도 된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내 말 들어봐. A1, A2, A3, A4 쭉쭉쭉 A에 N-3, A에 N-2, A에 N-1, AN 여기까지 총 N개의 등차 수열을 만들었어. 괜찮지? 맨 앞에 있는 네 수를 더했더니 얘네들의 합이 12야. 괜찮죠? 그 다음에 맨 뒤에 있는 네 수의 합을 더했더니 너의 합이 64였어. 오케이? 그랬을 때 이 등차 수열의 총합이 만약에 너의 총합이 한 얼마였다 할까? 256이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괜찮지? 그랬을 때 n의 값이 얼마입니까? 자, 이걸 물어봤다 쳐. 그렇죠? 이 정도 나오면 4점입니다. 네? 첫 번째 네 수의 합이 12이고 마지막 네 수의 합이 64인데 A1부터 AN까지 n개 항을 다 더했더니 256이었다. 이때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세요. 이게 문제였다고.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풀 거야 이걸? 보통 이제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자, 이거 보고 너랑 더해. 그럼 이건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A 플러스 3D. 그럼 너네 싹 다 더하면 4A 플러스 6D. 4A 플러스 6D는 12.
그럼 여기도 뭐 a 플러스 몇 d 몇 d 몇 d 몇 d 해갖고 또 식 하나 쓸 것이고 그 다음에 얘는 a1부터 an까지 싹 다 더한 게 256 그걸로 식 하나 쓰겠지. 그럼 지금 미지수가 a도 미지수고 d도 미지수고 n도 미지수니까 미지수 3개에다가 식 3개 나왔으니 걔네들 막 죽을뚱살뚱 하면서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럼 답은 나오긴 하겠죠.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뭐 안 되는 건 아닌데 조금 계산이 복잡할 테니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생각을 해보라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이렇게 한 쌍으로 나오잖아. 좌우 대칭으로 뭔가 등차수 합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라고.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거랑 너랑 너를 더해. 알았어? 그놈의 합이 얼마냐? 몰라 나도. 그러니까 그 합을 일단 A라고 쓰자고. 알았어?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랑 뒤에서 두 번째 거랑 너네들을 더해. 그럼 자, 맨 앞에 거랑 맨 뒤에 걸 더한 게 A였으면 두 번째 걸 더한 것도 당연히 뭐겠어? A겠지. 그러니까 얘도 A야. 요렇게 더해도 A일 거고 이렇게 더해도 A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너랑 자, 이 8개 항을 다 더하면 그게 얼만데? 4A인데 걔네들을 싹 다 더한 게 10이랑 64를 더한 거잖아. 맞니? 그럼 10이랑 64를 더하면 얼마가 나와? 76이 나와? 맞아요? 그럼 네가 76이야. 오케이. 그러면 A는 얼만데? A는 19가 됩니까? 맞죠? 그럼 이 말은 뭔 말이야? 한 쌍의 합이 얼마가 됐어? 19가 되었다. 이런 뜻이야. 됐지?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할 게 N인데 얘네들을 다 더하려며. 그럼 얘네들 다 더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한 쌍의 합 곱하기 2분의 항수를 하면 된다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한 쌍의 합 19 곱하기 2분의 항수 n개를 했더니 얼마 나온다? 256이 나온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약분하면 된다. 이게 뭐 선생님 설정을 지금 잘 못해놓은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 숫자가 이제 뭐 약분이 되는 숫자 나오겠지. 실제 문제는 알아듣겠냐? 그런 식으로 n 값을 구하면 훨씬 더 간결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 4가지 공식을 너희들이 적재적소에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등차수를 한 문제가 나왔어. 그럼 4가지 공식 중에 뭘 쓸 거냐 이걸 빨리빨리 결정을 해줘야 돼. 오케이? 자, 그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등차설의 일반항에서도 n에 관한 1차식이고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서도 n에 관한 1차식이라는 둥, 1차항 개수가 공차라는 둥, 그 다음에 얘는 그래프로 그리면 직선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공차의 역할을 한다는 둥, 막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면 등차설 합도 비슷할 거란 말이야. 자, 얘를 n에 관한 식이니까 너를 전개를 한번 해볼게. 전개. 자, 얘를 전개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 여기 전개하면 여기 dn 곱하기 n이니까 2분의 dn의 제곱 플러스 2분의 2a 마이너스 d의 n.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쟤를 전개해 보시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됐지? 그런데 그럼 얘 형태를 잘 뜯어 보니까 저 등차설의 일반항은 n에 관한 1차식이었는데 얘는 n에 관한 몇 차식이야? n에 관한 2차식이야. 근데 2차식인데 뒤에 뭐가 없어. 2차항이 있고 1차항이 있는데 뒤에 몇 차항이 없어. 상수항이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등차설의 합은 상수항이 없는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알겠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다. 상수항이 있으면 등차설이 아니야. 알았어? 등차설의 합은 반드시 상수항이 없고 2차식이어야 돼. 상수항이 없고 2차식이야. 좋아. 그리고 2차항 개수가 뭐요? 2차항 개수는 뭐다? 공차의 절반이다. 2차항 개수가 공차 절반이다. 알아듣겠지? 등차수열의 합은 뭐다? n에 관한 2차식인데 뭐가 없고 상수항이 없고 등차수 그 합의 2차항 개수가 뭐다? 공차 절반이다. 공차 절반이라 그랬어.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내 말 들어봐. 그 외에 이런 거 알잖아, 너희들. SN이 주어질 때 AN을 구하라고 하잖아, 누가. 맞지? SN이 주어질 때 AN을 구하라고 하면은 보통 AN은 어떤 식으로 구하지? 뭐에서 뭘 빼? SN에서 SN-를 빼지. 그죠? SN에서 S의 N 빼기를 빼. 그럼 이렇게 해서 구한 AN은 몇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어? 몇 번째 항부터만?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는 거죠. n이 2 이상인 경우에 한해서만 표현이 되는 거야. 왜 첫 번째는 안 돼?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안 된다고. 1 집어넣으면 여기가 뭐가 돼버려? S0이 되잖아. S0. 근데 S0이라는 건 0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말이 안 된다고. 어? 그러면 보자. AN은 SN 빼기 SN-3고 A1은 S1과 같다. 보통 이걸로 구할 거잖아요, 우리가. 근데요, 등차수열은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봐봐. 등차수열인 경우에는 내 경우는 AN을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SN을 미분하는 거야. n에 관한 함수라고 생각하고 미분을 딱 때려. 그럼 거기서 1차, 이 최고차 함계수를 한번 빼. 알았어? 여기서 SN 미분한 거에서 2차 함계수를 뺀다. 알겠죠? 요거는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외워. 알았어? 이건 수학적으로 말이 왜 안 돼? SN이 n에 관한 2차 식이긴 한데 n 자체가 지금 자연수잖아, 정의역이. 그러면 SN은 불연속 함수 아니야. 그럼 불연속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능하겠지. 근데 미분 불가능한 걸 미분한다? 말이 안 돼.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 왜 저런 원리가 됩니까? 그런 거 없다고. 그런 거 없고 그냥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외우면 좀 쉽더라 그 말이야 그냥. 알았어? 자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SN이 n제곱 플러스 n 이랬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니까 등차수열을 하는 게 맞지? 오케이? 그랬어. 그럼 요거 가지고 내가 AN을 구해볼 거야. AN은 원래 교과서대로 하자면 SN에서 SN-를 뺄 거고, 그럼 너는 n제곱 플러스 n에서 n-1의 제곱 마이너스 n-1 이걸 뺄 거고, 맞지? 그럼 너는 자 n제곱 플러스 n 빼기 여기는 뭐요? n제곱 마이너스 2n 빼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플러스 1 이렇게 되지. 그죠? 그럼 너는 n제곱이 날라가고 여기는 n 마이너스니까 너 날라가고 그럼 여기 뭐야? 2n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날라가고 그럼 다 없네. 얘네. 맞지? 그래서 일반항이 그냥 이거야. 그럼 너는 n이 얼마 이상일 때만 2 이상일 때만 가능하다 이 소리잖아. 그럼 A1은 뭘로 구하라고? A1은 S1으로 구하는데 S1은 여기다가 1만 집어넣을 거니까 얼마? 2지 2. 그지? A1은 2다 그래서. 근데 두 번째 항부터는 2n이고 첫 번째 항은 2니까 여기다가 내가 미친 척하고 그냥 1을 한번 넣어봤어. 1을 원래 넣으면 안 되지만 넣어봤더니 A1이 2라는 값이 정확하게 만들어지잖아요. 오케이. 그럼 이 경우에는 AN은 그냥 2n이다 이렇게 써도 괜찮다고. 오케이? 근데 이 계산 과정이 조금 우리 입장에 좀 귀찮잖아 이게. 그래 안 그래? 좀 귀찮잖아 솔직히.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도 좋아. 너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는 거야. 봐봐. 잠깐만. 이거는 n에 관한 2차식이네. 2차식인데 상수항이 없네. 그럼 상수항이 없으면 쟤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수열이 맞구나. 그러면 AN은 그냥 뭐하고 뭐하라 그랬어? 저걸 미분해. 미분하면 얼마인데? 2n 플러스 1이지. 맞죠? 거기서 2차 항 계수 1이지 이건. 그러니까 1을 빼. 그럼 너랑 너랑 꺼지고 그냥 얼마? 2n이다. 근데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다 된다. 왜? 상수항이 없으니까. 알아듣겠지? 이렇게 푸시면 된다고. 그래서 등차설의 합을 가지고 일반항 구하는 것까지 다 설명했다 이게. 내가 볼 땐 아무래도 저 히터를 꺼야 될 것 같아. 말이 안 돼 이거. 안 꺼져? 안 꺼져. 지금 보니까 지금 우리 몇 명 앉아 있잖아요. 10명 앉아 있는데 그 중에 10명이 자. 10명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 너무 더워가지고. 이걸 좀 끄고 싶은데? 어떻게 끄지? 우리 소민이가 좀 됐다. 네가 좀 보고 조절을 해봐. 네. 지금 우리 학원에서 우리를 다 태워 죽이려고 하는 수작이 있는 것 같아. 그치? 자, 봐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등차 수열의 합에서 그러면, 내 말 들어. 등차 수열의 합에서 만약에 SN이 AN 제곱 플러스 BN 플러스 C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이게 상수항이잖아요.
그럼 이 C가 만약에 0이 아니다. 그러니까 SN이 AN제곱 플러스 BN. 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얘가 0이 아닌 상수항이 붙어있는 경우가 있어. 얘네들은 뭔 차이야 그러면? 이 차이를 한번 말해봐. 유주야, 이 차이를 말해봐. 아니, 내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지 않겠어요? 상수항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뭐냐고요. 상수항이 없는 거는 뭔 말이고 상수항이 있으면 뭔 말이냐고. 맞아요. 그 말이에요. 그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어요. 그럼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수열의 합인 거고, 요거는 둘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 수열들의 합인 거지. 오케이? 그럼 봐봐요. 예를 들어서 SN이 2n 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 이렇게 나서 쳐봐. 응? 그럼 이걸로 너 일반항 AN을 한번 구해볼래? 이렇게 물어봐. 그럼 AN은 어떻게 할 거야? AN은 얘가 일단 2차식이니까 우리는 뭐 한다? 미분하고 최고차 항에서 뺀다. 이런 느낌으로 구해. 알았어? 그러니까 4n 빼기 3의 다가 빼기 얼마? 2까지 한다. 이거. 됐어요? 그러면 너는 4n 빼기 얼마 됐는데? 5가 됐는데 얘는 몇 번째 항부터 하면 표현이 되고 두 번째 항부터 하면 표현이 된다고. 알아들어요? 그러면 첫째 항은요? 첫째 항은 그냥 S1으로 구하라고. 얘는 S1으로. A1은 S1이다. 여기다 1로. 그 얼마지? 0이지 0. A1 0이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0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분리해서 쓰는 게 맞고 만약에 상수항이 없었어. 그러면 얘는 첫째 항부터 등차수를 이룰 것이 보장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미분해서 최고차 항에서 빼기만 하면 끝이라고. 알아듣겠지? 응? 그런 거야. 그럼 만약에 등차수의 합을 가지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등차수의 합을 가지고 S10, S20, S30 이런 수열을 만들었다 쳐. 그지? 그럼 이 세 숫자는 등차수열을 이룰까? 안 이룰까? 얘가 과연 등차수열일 거냐? 이렇게 물어봐. 등차가 될까? 안 될까? 서연아, 이렇게 안 돼. S10, 그러니까 10번째까지 합, 20번째까지 합, 그 다음에 30번째 항까지 합, 이렇게 S10, S20, S30 이렇게 만들어. 그럼 쟤네 셋은 등차 수열이냐? 이렇게 물어. 맞아, 틀려? 자, 일단 답을 얘기하자면 틀려. 이게 등차가 아니에요. 등차가 안 됩니다. 어떻게 등차냐면, 내 말 들어봐. 얘는 등차가 안 돼요. 어떻게 등차냐면, S10, 이게 이제 처음 10개 항의 합이지, 그지? 그 다음에 S20에서 S10을 뺀 거. 이렇게 하면 어때? 요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A11부터 A20까지 또 10개 항의 합이지. 맞아? 그 다음에 S30에서 S20을 빼. 또 10개 항의 합이지. 그러니까 처음 10개, 그 다음 10개, 그 다음 10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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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씩 묶어서 더한 거잖아. 응? 그러면 등차가 됩니다.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등차수를 써볼게요. 자, A1, A2, A3, A10까지를 더한 거야. 이게 S10이요. 맞지? 그 다음에 S20에서 S10을 뺐다는 건 A11부터 A20까지를 더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A의 11, A의 12, A의 13 쭉쭉쭉 A의 20까지 더하고 그 다음 10개 항의 합이면 A의 21, A의 22, A의 23 쭉쭉쭉 A의 30까지를 더한 거다 이거야. 어? 그러면 너가 S10, 너가 S20에서 S10 뺀 거, 너는 S30에서 S20 뺀 거 이 소리잖아. 오케이? 그러면 너에서 너로 갈 때 공차가 몇 개나 더해졌을까? 여기는 자, 얘에서 얘로 가면서 공차 몇 개 더해졌어? 10개 더해졌지. 여기서 요리 가면서 공차 몇 개 됐어? 10개 더했지. 맞아요? 그러면 이 식 전체가 지금 10개니까 여기서 요리 갈 때 10개, 너도 10개, 너도 10개 필요하니까 이 윗식에서 아래식으로 갈 때 공차가 몇 개가 필요할까? 100개가 필요하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너에다가 100D를 더해야 아랫줄이 나오는 거야. 그럼 밑에도 마찬가지 아니냐고. 너에서 너로 갈 때 10개, 너에서 너로 갈 때 10개, 10개씩이니까 너도 10개가 10개다. 즉 100D가 된다. 이런 소리라고.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야
뭐가 되는 거야? 등차가 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걸로 문제를 이렇게 돼. 쌤이 예전에 모의고사 만들 때 이 문제로 3점짜리 문제를 만들어서 낸 적이 있습니다. 3점짜리 문제니까 나는 되게 쉽게 풀으라고 낸 건데 애들이 다 이걸 4점짜리처럼 풀고 앉았더라고. 봐봐요. 등차수열 AN의 합을 SN이라 하자. 그래놓고 S12 10이야. S20은 40이야. 그럼 S의 30은 얼마겠냐? 자, 이렇게 물었어, 내가. 그지? 그러니까 제일 이제 미련하게 푸는 놈들이 10, 40, 그럼 30 떨어졌구만. 그럼 30, 답은 70. 이렇게 쓰면 바보지, 바보. 이건. 이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러면 두 번째 조금 덜 바보 같은 애는 어떻게 풀어? 아, 얘는 2분의 10 곱하기 2a 플러스 9d. 너는 10이고. 얘는 2분의 20 곱하기 2a 플러스 19d. 너는 40이니까 두 개를 열심히 연립해서 풀겠다. 이렇게 해도 괜찮죠?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지.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기술을 배웠냐면은, 이걸 배웠다고. S10은 10이야? S20에서 S10을 빼면 40에서 10 뺀 거니까 30이야? 그럼 S30에서 S20을 빼면 몰라? 근데 너가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라 그랬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50인 거야. 근데 S20이 얼마였냐면 얘가 40이었다고. 따라서 내가 구하려는 S30은 얼마가 돼? 90이야. 이렇게 풀면 정답이라는 거지. 그게 쉽지? 응? 등차 수열은 많이 알면 알수록 좋아. 어쨌든 알아듣겠냐? 등차 수열의 이론을 많이 알면 알수록 문제 해결이 조금 더 간결해진다. 알았죠?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해 놓고 이제 선생님 설명에 기초해서 우리 문제들을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 등차 수열 문제 자체로만 뭐 킬러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쌤이랑 수업하면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했던 얘기들은 복습을 잘 해놔야 돼. 그래야 문제 풀 때 계속 써먹을 수 있어. 그냥 이론 설명할 때 듣고 신기하고 그러고 잊어버리면 문제 풀 때 하나도 써먹을 수 없고 전부 다 옛날에 니들이 푸는 방식으로 계속 똑같이 풀고 앉아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복습을 좀 잘 해라. 자, 볼게요. 58번부터 보죠. 58번에 보면 너는 자, 실수 전체 정의된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x가 0부터 4까지의 범위에서는 fx가 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x의 x 빼기 4야. 그지?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주기가 4야. 이렇게 생겨 먹었어. 그랬는데 이때 방정식 f 합성 fx는 빵 너의 실근 중 0 이상인 모든 실근을 0, 이 빵이 아니네. fx구나. 그치? f의 fx가 fx다, 이거. 너의 0 이상인 모든 실근을 뭐라고 하자? 작은 수부터 내렸을 때 깨를 an이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a20에다가 a의 21, a의 22 얘네들을 더해보라. 이게 문제야. 이게 이제 가나다 빈칸 채우는 문제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 문제의 자체적으로 절대적인 난도는 좀 쉬워요. 쉬운데 사실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그냥 이 정도로만 내줬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야. 이 정도로만 내도. 일단은 봐봐요.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겠다. 쟤를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일단은 0부터 4까지 이렇게 있어. 0부터 4까지는 마이너스 x, x 빼기 4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겠죠. 여기가 2야. 2에서의 함수값은 얼마야? 2 넣어봐. 그러면 얼마냐? 4지 4. 맞죠? 저게 4야. 근데 주기가 4니까 이 그림이 한 번 더 가고 또 한 번 더 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80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모습이더라. 맞죠? 그랬는데 저 fx에다가 f 합성 fx는 fx 이랬어.
이거 저번에 우리 수투 공부하면서 선생님 했던 얘기인데 저런 거 나오면 어떡하라 그랬어. fx에다가 뭘 긋고 y는 x를 긋고 만나는 교점을 찍어. 거기서 촤 이렇게 그으라며. 기억나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fx에다가 y는 x를 그어요. y는 x가 어딨냐면은 여기쯤 있을 거야. 이쯤 지나가겠지. 그러면 자 0부터 4까지 만나는 점이 여기 이 점에서 만나. 자 여기는 0일 것이고 여기는 얼마야? 쟤는 이게 y는 x니까 얘하고 즉 마이너스 x 제곱에 플러스 4x 이거랑 y는 x랑 갖다 놓고 푼 방정식의 근일 거잖아. 맞냐? 그러면 x 제곱은 3x. 그럼 x는 0 또는 3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 3이야. 여기 3이다. 오케이. 그러면 만나는 점이 지금 여기랑 여기랑 두 개 나왔으니 그럼 난 이제 뭐 해야 돼? 저 만나는 점에서 촤 이렇게 긋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쫙 그어. 쫙 그으면 얘가 fx의 그래프와 만나는 점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어질 테고.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 쫙 그어. 쭉 그으면 자 여기인데 자 얘가 지금 3이고 대칭 축이 2니까 얘는 보나마나 1이겠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선 주기가 4니까 4칸 떨어져. 그럼 1에서 4칸 떨어지니까 5. 여기는 3에서 4칸에서 7. 여기는 9. 여기는 1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 괜찮죠? 그럼 내가 지금 찾는 모든 근은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선생님이 동글동글 쳐놓은 이런 점들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모든 근이라고. 0 이상인 모든 근이란 말이야.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자고. 그 수열을 만들어. 수열 A에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점이 이거지. 작은 순으로 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 그러니까 0, 그 다음 거 1, 3, 4, 5, 7, 8 뭐 이런 식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0, 1, 3, 그 다음에 4, 5, 7, 그 다음에 8, 9, 11 뭐 이런 식인 거지. 그렇죠? 그럼 얘가 수열 AN인데 그 수열에 20번째 항부터 20번째, 21번째, 22번째 얘네들을 3개를 더해보라 이런 뜻이야. 그럼 봐봐라. 여기가 지금 A1, A2, A3, A4, A5, A6이니까 지금 이 줄 가지고 만든 수열은 A의 3n-2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지? 자, 요 놈으로 만든 수열은 A의 3n-1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요걸로 만든 등차 수열은 또 A의 얼마야? 3n이야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놈에서 내가 찾을게. A의 20, 21, 20인데 그럼 A20은 어디야? A20 A의 20은 3n 빼기 1이야 2야 아니면 3n이야? 20이면 3의 배수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21 빼기 1이니까 3n-1 형태의 수열에 들어가겠지. 맞죠? 그러니까 요 줄에 쭉 내려가다가 어딘가에서 A의 20 이게 나올 거라고. 맞아? 그러면 봐봐요. 얘가 A2야. A2. 얘가 A의 5. 여기는 A의 8. 이런 식이잖아. 맞아? 그러면 자 얘는 이렇게 써볼게요. 얘는 A의 A2인데 사실은 A의 3 곱하기 1 빼기 1인 거지. 맞아? 얘는 A5인데 너는 A의 3 곱하기 2 빼기 1인 거지. 얘는 A의 8인데 너는 A의 3 곱하기 3 빼기 1인 거지. 그죠? 그럼 요거는 A의 20인데 너는 A의 3 곱하기 7 빼기 1인 거 아니냐. 맞아요? 그러면 이 녀석은 이 가운데 줄로 만들어진 수열에서 이게 1, 2, 3, 7이니까 요 수열의 몇 번장을 말하는 거야? 7번장을 말하는 거지. 그럼 너는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4인 등차 수열에서 7번장을 말한다. 그러니까 1 플러스 몇 D야 그러면? 7번장이니까 6D지 6D. 그래서 1 플러스 6 곱하기 공차 4. 그래서 여기가 얼마? 25가 됩니다. 이런 뜻이라고. 오케이? 그럼 얘가 25니까 네가 25야? 그럼 그 다음 건 A 21번장은 요 다음 건데 항상 여기보다 이만큼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27일 것이고 그 다음 항 요 밑에 있을 건데 얘랑 비교했을 때 1만큼 커졌으니까 너는 28인 거지. right? 그래서 저 세 개를 더하라 그러면 25, 27,
28 이렇게 더해. 그럼 너랑 더한 게 얼만데? 저게 52잖아. 그럼 너랑 더해. 그럼 얼마 답이? 80 이렇게. 알았어? 그래서 이제 가나다 숫자를 싹 다 더하면 다 조건에 들어갈 숫자가 지금 구했던 80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게 몇 번이겠어? 20번쯤 됩니다. 이런 게. 20번 정도 잘 풀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지 않아? 이렇게 푸는 거야. 좋아. 지금 너희들이 다 잠 맛이 가 있으니까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좀 쉬고 정신을 좀 차리시고 지금 졸리는 사람들 세수 좀 하고 오시고 그리고 59번 문제부터 조금만 더 풀어갈게.